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벌써부터 제가 가는 단골 커피가게는 테이블을 다 치웠더라고요. 연말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업종들이 다 정말 얼음이 되어버렸으니 이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서 코스피 최고치 쳤다, 비투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보면 이런 이야기 전하기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코너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오늘도 이 상생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 운영하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한국복지방송 심중구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들어도 함께하면 또 피할 길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함께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15년 차 PD인데 저보다 경력이 더 오래된 방송인이시죠? 그런가요? 그럼요. 네, 방송 시작한 지는 횟수로 17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언제 처음 방송 어디서? 2003년도에 네. TV로 방송을 시작했죠. 사랑릴레이 함께하는 세상이라고. 네. 그 당시 ITV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방송 진행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타 방송도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는 괜찮습니까? 저희는 상생경제를 꿈꾸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생이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극동방송의 참 좋은 내 친구 진행하고 있고요. 네. KBS 삼라도에서 심준구의 세상보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렇죠? 지금 눈이 네. 빛 정도 크게 떴어야 됩니다. 네. 빛 정도 지금 이제 보이시고 네. 그런데 시각장애인 최초 방송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횟수로는 사실은 18년이 됐네요. 네. 그때만 해도 장애인이 방송 진행자가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거기다 시각장애인이니까 더더욱요. 네,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좀 붙어서 최초의 TV MC, 라디오 토크 프로 최초의 MC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네, 제20회 한국 PD대상 라디오 진행자 부문 수상자기도 하세요. 얼굴 빨개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 오늘 사실 방송 진행자로 모신 게 아니고요. 네. 한국복지방송의 대표세요. CEO로 모신 거예요. 저희가 경제 프로그램에. 이쪽 얼굴까지 또 빨개지는 거죠. 네. 자, 한국복지방송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복지방송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TV 시청하시다 보면 화면 우측 상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중 이런 알림글이 뜨거든요. 요즘 재난방송도 네, 맞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설명하면 옆에서 다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또 수어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화면을 해설해 줘야 돼요. 그런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 해설 방송. 네. 이걸 통틀어서 이제 장애인 방송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요. 대표님이 시각장애인이시니까 아무래도 미디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끼셨을 테고 그렇다고 이런 회사를 만들 것까지 있어요, 대표님?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오늘 밤이 새도 낮이 지나고 밤이 새도 다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최초가 하나가 더 있어요. 속기사입니다.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속기사예요. 국가 자격. 네, 그것이 이제 1998년도에 제가 최초로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한 후에 자막방송, 속기사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 전문업체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네, 이런 부분은 바로 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어떻게 제가 생겼으니까 누구보다 많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뜻을 품고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세상에. 본인이 시각장애를 가지면서 일을 갖기 위해서 속기사 네. 자격증을 따셨고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속기사가 되셨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네. 눈이 불편한 사람, 뭐 청각이 불편한 사람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그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네.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만들게 되신 보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사회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부채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걸 현실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기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나름 안정적인 회사에서 기획실장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추진을 해가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내가 직접 경영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요. 월급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책임감도 물론 기획실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해서 했습니다만 차원이 다르죠. 그것과 차원이 정말 달라요. 네, 고민도 많이 했었죠. 그러면 금수저세요? 돈이 많으셨어요?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하셨어요? 네,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단칸방 전전했었고요. 자본금이 그렇게 충분하게 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장애인 몇 명과 함께 말 그대로 마음만 갖고 시작을 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기를 네, 정말로. 네. 그러면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처음에 정관 만들 때부터 사회적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걸 목적으로 두고 정관이랑 다 만들어서 시작했지만 실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1년 후인 실적을 만든 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실적이 잡혔어요. 그래서 1년 후인 12년도에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게 됐죠. 실적 처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두 발로 뛰어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영업 직접 뛰었고요. 제안서 직접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무관리라고 하죠. 직원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힘썼고요. 새벽이나 밤이나 주말이나가 없었죠. 열심히 뛰었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당시에 마침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네. 사회적 기업을 모토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실적이 안 되는 신생 기업들을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해서 돕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구로구에서 저희 회사가 소재한 구로구에서 진행이 돼 있었어요. 구로구가 워낙 또 벤처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한 후에 바로 그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신청을 해서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1년간 그 구로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예비사회적 기업에 주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해서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그 오래된 말이 현실로 딱 보여주는 삶을 사셨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 저희는 처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지원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일단 그냥 뜻을 갖고 한번 시작해보자 하셔서 몇 명 장애인분들과 시작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여러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예. 지자체별로 그러면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는 범위나 정도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관심도도 서로 다르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도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사회적 기업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돈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좀 좋은 일 한번 기업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시고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보시는 거, 도전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월급을 줘야 되고 그럼요. 현실적으로 수주를 해야 되고 판매 촉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여러 지원들이 있어요. 컨설팅부터 해서요. 네. 그리고 인건비 지원도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챙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사실 오랜 시간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던데 한숨으로 지금 답변을 대신하신 것 같아요. 몇 년? 너무 와닿아서. 지금 7년? 10년째 버티신 네. 건데.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세요? 사회적 기업은요. 괜히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렇겠죠. 취약계층 몇 % 이상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고 사회공헌적인 서비스 이런 여러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월급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사실은 조금 거칠게 영업을 하더라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공헌적인 일을 그리고 취약계층 우리 장애인을 포함한 어쩌면 조금 노동 생산성이 작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분들과 같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서 일을 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뜻과 이윤을 다 잡아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네, 제가 구로구의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처음 제가 회장 됐을 때 30여 개가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있었는데 18개까지 줄어들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또 지금 또 사회적 기업들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원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뜻과 이윤을 다 잡기 위한 어떤 게 있으세요? 우선은 사회적 기업인이다 하는 걸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자. 네.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공헌적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였죠.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회사 문을 닫게 돼요. 그렇더라도 떳떳한 겁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그 마음이 초심이 훼손돼서 엉뚱한 일 하다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바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네, 나도 떳떳하고 결국 잘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적 기업을 매년 인증을 다시 받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런 한 번 인증을 이제 받으면 유지 조건들이 있죠. 몇 %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고 또 다른 뭐 사회 서비스를 뭐 몇 % 이상 매출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간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지가 힘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도처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보람이 그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 그 정도로 의미 깊은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산생경제 사회적 경제 코너에서는 한국복지방송 심중구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네.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의 일자리가 늘 걱정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위한 교육기관이나 일자리 소개 연계 기관들이 있습니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이에요. 그곳에서는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뜻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장애를 갖고 지금 어려워요. 그리고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도. 이런 생각하기 전에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지 가까운 복지관이라든지 연락해서 진짜 없는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길이 있는지 이걸 얼른 찾아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정말 이건 본인의 경험의 바탕으로 우러난 조언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일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 한 발 나가기가, 그 문 한 번 두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속기사 양성. 이 속기사가 장애인들이 속기 자격을 갖고 또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좋네요. 네,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MOU를 맺고 장애인 속기사 양성에도 계속 힘을 기울여 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속기사뿐 아니라 여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적성에 맞는 일들, 그럼요. 네, 그런 쪽에도 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복지방송 아카데미도 만드셨어요.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취업이든 아니면 나의 인생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든 기본이 되는 거는 지식이거든요. 교육입니다. 네. 공부예요. 민간 자격 평생교육하는 온라인 민간 자격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를 통해서 뭐 아동지도사, 뭐 방과 후 아동지도사, 뭐 돌봄교실 지도사, 뭐 또 요새 커피들 관심 많잖아요. 바리스타. 뭐 이런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네. 바로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욕심이 많으시네요, 대표님. 살다 보니까 선한 욕심이죠, 그렇죠? 네, 그 좋겠어요. 그런 선한 욕심이 만들어가는 경제적 모델은 상생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중구 대표가 꿈꾸는 상생 경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사실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돼서요. 저는 서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갑이니 을이니 나누지 말고 서로가, 제가 장애인이고 우리 지금 PD님은 비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이 상생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해는 피상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고 깊이 이해하는 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내가 피해자야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로의 어려움들보다 깊이 이해하면서 같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고,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결국 공동체 회복이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끼리끼리가 아니라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그리고 뭐 진보와 보수, 뭐 크게 자꾸 말하면 나누려 하지 어른과 아이, 네,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함께 이해하고 그 안에서 또 경제적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오늘 정말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코너에 딱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복지방송의 심중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너는 하나금융그룹과 YTN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